네,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을 마쳤습니다. 최대 성과물인 워싱턴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 미칠 파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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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5박 7일간의 방미 성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송태영 전 부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주고 국격을 한 단계 높인 성공적인 국빈 방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다시 말해서 핵을 포함한 제2의 한미 안보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 선언을 들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북한이 9차에 걸쳐서 미사일과 ICBM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CBM을 고체형 ICBM을 쐈습니다. 그래서 그 고체형 ICBM이라는 것은 미사일이나 ICBM을 쐈을 때 발사 시간을 아주 대폭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제인 킬체인 공중 요격 그리고 대량 보복 이러한 삼축 체제가 상당히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이 핵 개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도 들고 해서 사실은 안보 위기가 정말 코앞에 단 위기로 국민들이 느껴지고 또 국제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워싱턴 선언을 그것도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확보한 것은 엄청난 성과다. 이것만 하나라도 이번에 국빈 방문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에 한미 국빈 방문은 미국 국빈 방문은 한미 간에 이제는 글로벌로 전략적 관계 그리고 포괄적 동맹 관계 이것으로 전환이 되었고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런 것은 지난 5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상회담에서 안보, 경제, 기술 협력 파트너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글로벌 파트너에서 같이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구체화되고 더 심화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런 현상이 예견되는데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아젠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격이나 국가의 이익을 그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국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5박 7일 동안 열심히 많은 일정들 소화했고요. 특히 이 외교 회담, 특히 한일 정상회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또 대통령의 행보는 또 그대로 봐줄 필요도 있죠. 성과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북한을 잘 설득해서 전쟁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분위기, 특히 이번에 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것에서 더 나아간 내용은 없습니다. 나토처럼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다르게 우리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핵공유와 관련해서도 백악관에서 바로 이를 부인하는 이런 입장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런 확장 자산들이 한반도에서 핵잠수함이라든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겁니다. 북한 바로 또 핵실험하고 여러 가지 조치로 나서서 긴장 고조된다면 한반도와 주변 이 아시아의 안보에도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성과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고요. 기존의 그런 것에서 진일보된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그런 입장이 나왔고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관련된 조치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성과를 내줘야 되는데 결국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어요. 우리 수많은 기업들 가서 미국에 많은 세금 내고
협력하는데 우리 이익마저도 지금 미국에서는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성과를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외교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가지지 못한 대통령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들 만나고 예. 연설하고 했던 노력들은 뭐 평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나 실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뭐 퍼주기 외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은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선언만 해도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또 나아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좀 아니, 짚어보고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잠시만요. 있는 예. 그 내용 전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또 네,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좀 친밀감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거든요. 뭐 정상회담 전날에 백악관 초청도 받았고 네. 그리고 같이 헌화도 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이제 열창을 했는데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이런 부분이 회담 성과에 또 어떤 영향을 줬을지 그런 부분도 짚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국빈 방문을 앞두고서 미국 측에서 많은 세심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친밀감 이런 것이 확고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만찬장에서 대통령께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 갖고 그 곡이 뭐 알려진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큰아들이 같이 애창하던 그런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바이든 간의 어떤 그 정서적인 또는 인간적인 어떤 그 두터운 신뢰가 생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런 소프트한 그런 부분, 소프트한 그런 것이 어떤 하드한 것을 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앞서가는 그러한 소프트 파워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고요. 저는 이번 그 국빈 방문에서 제일 그래도 압도적인 그런 행사나 그 어떤 그 장면은 미국 그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한 44분 정도 에서 한 26번 정도 기립박수가 나올 정도인데 저도 밤늦지만 그걸 생방송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연설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제가 그걸 좀 유심하게 더 잘 보는 것은 뭐냐면 미국의 상하 양원들 앞에서 영어 연설을 했는데 상하 양원의 그 의원들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방미를 갖다가 지난 70년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감하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미 간의 관계는 더 발전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어떤 성과를 낸 것은 미국은 사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의회 외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그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또는 한국의 긍정적인 어떤 노력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번에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제대로 외교적 노력을 했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좀 친밀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거 보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정상 외교에서는 정상 간의 친밀도 언제든 만나도 껴안을 수 있고 뭐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가 정책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해서 언제든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친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원에서 사실은 우리가 바이든 날리면 파동 뭐 기억하시지만 바로 날리면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미국 하원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안 해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워진다는 얘기 그 당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미국 의원들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 하원 의원들과 소통하려는 어쨌든 대통령의 노력은 중요하긴 한데요.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 굳이 영어 연설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들려주고
또 공식으로 통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영어 들어보니까 저도 뭐 영어 연수를 자주 하는데 들어보니까 공부한 영어잖아요.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전달하는 그런 의원들 간에 미국 의회 보시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도리어 우리말로 했다면 훨씬 더 우리 한글의 우수성, 또 세계인들이 요즘 뭐 K-팝이라든가 한류에 대해서 뭐 관심 갖기 때문에 우리말 공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운 점이 예. 있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또 정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으면은 의원들이 바로 듣고, 야, 한국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그렇고 감축법 관련 것도 그렇고 반도체 지원법도 한국 기업들 어렵구나,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입장은 전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상 간의 친밀도는 어쨌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높아졌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 자주 통해서 우리 국익을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에 관철하려는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쟁점 사안을 짚어볼 텐데. 깎아내릴 거 좀 깎아내리세요. 예, 네. 일단 최대 성과로 이제 꼽힌 게 한국형 확장 억제, 바로 워싱턴 선언, 아까 말씀해 네. 주셨지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핵 협의 그룹 이제 NCG를 새로 만드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핵 공유냐 아니냐 이걸 네. 두고 우리 대통령실과 또 백악관의 해석이 좀 엇갈렸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의견 차가 났다고 보시는지요? 되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원칙적으로 미국의 그 핵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활용하는 것은 미국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나토식 핵 공유라는 부분도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핵 공유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핵 공유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서 아마 설명하는 것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바로 핵으로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런 차원에서 핵 공유가 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핵 우산의 개념보다 훨씬 더 진전된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 상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예. 또 그것을 또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거, 또 실제로다가 도상훈련도까지도 하고 이것을 또 관리하는 기구인 또 핵 협의 그룹이요? 기구, 예, NCG. 협의 네. 그룹 이런 제도를 두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미 간의 핵 공유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지난 이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 직전에 그 한미 핵 관련된 상황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좀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보를 지키겠다는 노력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고요. 대신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돼 있느냐. 우리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지만 전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들, 뉴욕타임스라든가 또는 브루킹스 연구소라든가 NPR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짜여진 구도라는 거죠. 한국에서 독자적인 핵 개발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미국의 프레임 안에서 갖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용인해 준 것이고요. 실제 또 핵공유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는 완강합니다. 절대 핵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것이고요. 공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백악관에서 그런 부인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성과에 대해서 과대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뉴욕타임스에서 실제 한국에 가면 다른 입장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가 또는 대만 관련해서 결국은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교의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익을 높이기보다는 도리어 더 우리의 지형들을 좁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아쉬움도 많았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패널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여야의 방미 평가도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미국 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야당은 핵 공유는 국민적 사기극이다, 국익과 실리를 내준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평가가 갈린다고 보세요? 사실 이것은 여야 간의
시각 차라기보다는 여야 간의 입장 차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외국의 국빈 방문이든지 정상회담을 할 때에 한 번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힘을 보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통은 여야가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협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흠집내기 어떤 그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냐면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인가? 뭐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못 내면은 뭐 정권 교체를 빨리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다가 너무 그 무조건 되고 반대를 하고 흠집을 내는 이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도 큰 틀에서 정상이 이 부분에서 어떤 그 공급망 확대랄지 활성화해야 될 때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또 그리고 한국 기업이 무슨 부담을 갖는다든지 또는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깡그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워싱턴 선언 같은 경우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당연히 핵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나토와 비슷하게 어느 정도 공유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한미 어떤 방위 조약 이런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안도할 것인가 또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얼마나 해소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면 성과가 있었다 생각하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의 김여정이 아주 즉각적으로다가 강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번에 워싱턴 선언은 실효적인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아젠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얘기하신 중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뭐 마치 정부 여당을 헐뜯는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과거에 국민의힘의 전신이나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는 자리까지도 가서 반대 시위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국익을 헐뜯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태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여야가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은 돌아오시면 야당 대표 초청해서 여야 대표 다 같이 초청해서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야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런 자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귀국 이미 하셨는데 많은 여야 대표들, 여야 정치권 만나서 설명하고 협조 구하고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다수 구석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줘야 그다음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왜냐하면 사실상 내용이 전혀 없는 기존의 체제에서 달라진 거 이제 없습니다. 도리어 전략자산 전개하면서 북한이 반발하면 우리 안보는 더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나 보도한 내용들 보시면은 한국에 가면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비판적인 그 보도들 미국 현지에서 벌써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분명히 핵 공유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경제 관련해서 반도체라든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분명하게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고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왔던 성과가 우리 이 대통령실에서 59억 달러 다시 말해서 8조 원 정도의 넷플릭스 등을 유치했다고 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내놨습니다. 한국 기업에 통해서 133조 원을 유치했다. 우리는 8조 원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133조 원 한국 기업이 유치를 해가지고 성과를 냈다고 백악관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5조 원의 적자를 본 겁니다. 기업 투자로만 본다면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도 사실상 우리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 여러 가지 내용을 과장해서 홍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이런 부분은 이런 성과를 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이 엄청난 우리가 유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이면은 다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그 노력을 하는데도 미국에서는 도리어 그 많은 부분의 성과를 미국의 세금으로 또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조치들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던 정상회담이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만 좀 지적하면요. 네, 지금 짧게요. 예. 미국에 대한 투자가 마치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돈을 갖다가 뺏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기회를 잡아서 우리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을 갖다가 양 나라에서 얼마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인도나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그럼 그쪽에서 우리가 투자를 얼마 상황하게 받습니까? 우리는 그걸 투자를 하면서 기회로 생각하지 그걸 갖다가 어떤 돈을 갖다가 뭐 뺏기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발상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게 좀 뭐랄까 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는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요. 미국의 최근에 그 보호주의 그런 무역 정책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반도체 팔아서 냈던 투자했던 것들을 과거에는 우리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을 미국에 다시 세금으로 내야 되고 미국 정부가 공적으로 그걸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냉정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되고요. 네. 평면적인 비교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귀국 닷새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물국 필반이 아니라 사필 규정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주장을 합니다. 송 전 부원장께서는 민주당이 이 사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참 국민으로부터 좀 사랑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 되고서는 좀 많이 국민 여론하고 뭐 괴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송영길 대표 체제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2021년도 대표 선거에서 캠프 차원의 광범위한 돈살포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송 대표 자체가 돈을 마련해서 돈을 살포했다는 이런 정황도 이정근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기들이 알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 진상을 다 밝혀가지고 또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서 먼저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갖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우리 관계가 없다, 모른다. 그리고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 또 검찰 조사해보니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다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다시 또 하나 얘기 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려면 제일 큰 개혁과 쇄신은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려면은 먼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적인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어떤 개혁과 쇄신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이렇게 에 대한 뭐 어떤 입장 이런 부분이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적쇄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의원의 표 비중을 낮추는 거 이런 걸 좀 고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고 왜냐하면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대의원들의 표를 얻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 변경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그런 개혁적인 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요. 뭐 돈이 오가는 선거 당연히 없어져야죠. 이미 오랫동안 그런 전통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만일의 경우 그런 상황들이 밝혀진다면 아직까지 뭐 송영길 대표 관련된 내용들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압수수색까지 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올 텐데 대신에 검찰의 태도가 무조건 하면은 다 압수수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또 별건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별건 가지고 또 진행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입법부나 또는 정당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들
당연히 사법 처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야 된다. 광범위하게 그물을 던져놓고 나서 걸리는 것을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태도보다는 검찰의 사법권은 절제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 계기로 해서 더 개혁하고,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개혁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계기로 더 열심히 개혁하고 또 돈봉투 관행들 아마 여야 많이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이럴 때 우리도 끊겠다라고 같이 선제적으로 나와서 열심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여기까지. 민주당이 꼭 예. 보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일반을 하고 물귀신 작전을 꼭 해가지고 상대를 끌어들이는 이런 그 전략을 쓰는데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네, 그 과도한 표현이시고요. 물귀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치가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돈봉투, 한나라당 옛날 차떼기 사건부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개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좀 더 깨끗한 정치 개혁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영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